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이지수 법과경영문제연구소장, 장원준 뉴스 편집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문재인 대통령이요, 미국의 전방위 통상 압박에 WTO 제소까지 언급하면서 정말 광명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그간 한미 간 무역 문제에서 여러 번 마찰이 있긴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이 법적 대응을 언급한 건 처음으로 기억이 되는데, 자,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정리에 앞서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오늘 도하 각신문 일면을 장식한 아주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한다는 무역 압박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그 발언 먼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일반적으로 무슨 무역 관련해서 좀 불공평한 그리고 부적절한 부당한 일이 생기면 저렇게 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특별한 상황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저렇게 아주 결연한 대응을 얘기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사드 관련해서 중국에게 심한 보복을 받았던 상황 너무나 다 기억하실 겁니다. WTO 그 당시에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이 이랬습니다. 지금은 북핵 미사일 도발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한중 간의 어려운 문제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미국 어차피 이 상황이 풀린 건 하나도 없는데 미국의 통상 압박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WTO에 제소하면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그렇다면 일단 중국에 대한 대응과 미국에 대한 대응이 왜 다르냐 그런 문제 제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미국이 저렇게 통상을 사실은 안보 문제와 걸어서 들어온 듯한 그런 이 압박이 들어오는 거라고 우리는 분석이 나오는데 통상과 안보는 분리한다는 저 대응이 과연 현명한 대응인가 오히려 우리의 실익은 없고 우리의 명분만 챙기려는 노력이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와대에서는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 이렇게 분리해서 대응을 한다 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Maintaining the production of American steel is extremely important to our national security and our defense industrial base. 철강은 미국의 안보와 산업 기반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요. 여기에 비춰보면 한미 간 통상 마찰 불씨가 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 한미 동맹 균열까지 번질 가능성 좀 너무 과하게 우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걱정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1년 반 전부터 사실은 예고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게 재앙일 수 있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 예고된 재앙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할 때 대놓고 이 한국 때문에 일자리 다 없어졌다. FTA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개정이 아니라 그땐 폐기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가 다가올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해 왔겠죠. 그런 준비 안 했겠습니까? 우리 정부라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한 두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외교사를 공부해 보면 말이죠. 대개 한 수백 년간의 외교사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대학에서 그걸 수천 년으로 좀 넓혀도 좋습니다.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와 문화 문제가 완전히 분리된 외교는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건 통상 문제고 안보 문제를 왜 자꾸 결합시키냐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항의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제가 공부해온 외교사의 역사를 보면 이게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푸는데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당위적 발언으로 현실적으로 풀리면 참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당위만으로 풀릴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장 부장도 설명하셨는데 중국에 대한 태도와 미국에 대한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르냐 이랬는데 저는 이 사안 자체도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중국은 말이죠.
우리가 정말 부당하게 탄압받은 겁니다. 사드라고 하는 우리의 안보 문제 때문에 중국이 부당하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은 예.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고치겠다고 지금 고율 관세를 제기한 거거든요. 예. 실제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200억 달러 이상의 이 흑자를 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안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뭐 사드 같은 문제가 지금 미국한테 부담을 줘서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맞으면 예. 그냥 그런 면에서 저는 중국과 미국의 상황이 언뜻 봐서 비슷해 보이지만 예. 전혀 양상이 다른 거다. 예.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과연 미국이란 나라를 군사적 동맹으로만 생각할 거냐. 예. 또는 지난 70년의 현대사 속에서 한미 간의 관계를 군사 문제까지 포함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측면의 문화 문제, 제도 문제라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그런 동맹 관계를 보고 이 문제를 풀어갈 거냐라고 하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예. 이 소장님, 이 경제적 의미를 넘어서 정치적 의미까지 포함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거는 좀 더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 걸까요? 아까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교사 내지는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게 어떤 그 사안별로 확연하게 구별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들이 어찌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지만 역시 정치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것 역시 어디까지가 경제, 어디까지가 정치 이렇게 분류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한미 간의 통상 내지는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통상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통상 문제는 사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국가원수 대통령의 당연한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이제 한미 간에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어떤 교역이나 이런 거와는 좀 다른 안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는 좀 특수성이 있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한국이 미국을 해야 하는 것만큼 미국 역시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안보 관계에서. 왜냐하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그 입장,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미국 내 외교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만이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 주류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통상과 안보는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통상 마찰, 통상에서의 균열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한미 동맹에 어떤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역시 지금은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주의는 계속해서 기울여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관계를 갖고 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중국은 지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과의 최고 교역 국가입니다. 그렇죠. 미국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예. 흑자 규모에 있어서 미국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미국과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미국에 훨씬 더 기울어져 있는 외교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통상과는 분리해서 국가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에게는 아직까지는 너희들과는 그렇게 가깝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가 한 수 접어주는 듯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희수 소장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우리한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한테도 이익이 된다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 점을 미국 국민들한테 잘 설명하면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안보적으로 튼튼해지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설명하자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놓고 보면 지난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과연 미국 국민들이 한국이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게끔 우리 정부가 움직였느냐? 아니면 미국 국민의 일부라도 야, 한국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중국 편 아니야?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는가? 이 점이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 점에서 이를테면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해명할 부분은 해명하고 설명할 부분은 설명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또 이제 곧 올 이방카한테도 또는 미국 조야의 주요한 정치 지도자 또는 주요 언론인들한테도 우리가
중국과 함께 동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을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흔들린 적이 없다.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강조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확신을 줘야지 우리가 이 통상 관계에 있어서 좀 피해를 적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 대미 무역 비중이 11.3%고요. 미국이 우리나라 이 무역 비중이 3.1%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크기 때문에 통상 문제가 발생을 하면 결국엔 우리나라가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자, 장 부장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럴 때는 좀 전화를 빨리 좀 해서 어떤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네, 전화가 지금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하고는 예전에도 보면 중요한 타이밍마다 늘 아베와 트럼프의 통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더 길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좀 늦게 이루어지고 좀 짧게 이루어졌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아베와 트럼프의 통화가 1시간 넘게 이루어졌지만 지금 기약 없이 이제 통화가 늘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한반도 국면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그래서 조금 늦어진다는 게 청와대 설명인데 저는 아까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미 동맹의 균열 내지는 조금 심각한 서운함의 조짐이 여기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비유를 많이 쓰는데요. 한미 동맹을 부부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호예세 관련이었지만 이들 한국 등은 이른바 동맹, 소포골드 앨리라고 하면 앨리스라고 하면서 무역에서 동맹이 아니다. 이거 마치 부부가 조금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우리가 이른바 부부지만 별산제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상대방 배우자가 아유 왜 그러시냐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별산제 하는 거에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 라면 사실 그 부부 사이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배우자가 더더군다나 이웃집에 있는 이성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게 그 사람의 경제적인 거나 그 사람의 무슨 감성적인 걸 잘 배려해 준다면 현 배우자는 더 마음이 상할 수 있죠. 전 지금 미국이 어쩌면 미국 국민이나 미국 정부가 제가 드린 비유가 조금 거칠 수는 있지만 그런 심경일 수 있다. 이거를 우리 정부나 대통령도 조금 헤아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헤어져서 원수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야당에서는 한미 관계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전통적인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통상 분야에서 균열 조짐을 보이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이 북미 간 북핵 갈등과 한미 간 경제의 마찰에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야 할 대상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와 우리 경제 위협하는 가운데 한국 GM이 물론 사기업과 정부 차원의 대응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한국 GM이 이 군산 공장 폐쇄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전망인데 대통령께서도 주문을 하셨어요. 군산 경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특단의 대책 뭘 마련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GM 사태가 만약에 불행한 결말을 맞는다면은 군산 지역 경제에서 미칠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일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 GM이 요번에 이제 공장 폐쇄를 논의하게 된 것 자체는 사실 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순전하게 경제적인 문제고 경쟁력 자체를 잃어가고 있고 원가 구조가 원체 나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었고 GM의 세계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국 공장에 대한 어떤 이런 조치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이제 트럼프가 마치 자기의 어떤 미국 제일주의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색채를 지금 띠고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지금 GM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 현금 투입을 좀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쪽도 그것에 대해서 절대 안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미국 GM 본사에서도 추가적인 현금 투입을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도 거기에 맞는 적절한 어떤 추가적인 투자 그런 것들을 하겠다. 유상증자를 하는데 미국에서 지금 GM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상증자는 채권을 갖다 전환하는 이제 주식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지 추가적인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캐시 인플로우가 그러니까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GM 본사 자체가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한국 정부에서는 좀 추가적인 투자를 받기를 원하는데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겠죠.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 GM 본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오늘 테이블에 올라올 텐데. 이 문제 자체를 GM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있어 왔고 뭐 고이자율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것을 너무 정치적인 문제 내지는 외교 통상의 문제로 보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GM 본사의 이런 행태를 보면은 미국 정부가 하는 것처럼 한국 정부를 굉장히 좀 압박하는 형태가 띄니까 이게 사기업체면서도 미국 정부하고 비슷한 이 보조를 맞추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과거에 근데 GM이 대우에서 자동차를 인수했었을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오만할 정도의 압박을 가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의 어떤 한반도 상황과 내지는 트럼프 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과 연관을 짓는 것은 조금 무리한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뭐 저도 이게 경제 문제에서 시작돼서 경제 문제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경제적 합리성을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GM이 도저히 이것은 뭐 채산성이 안 나와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합리적 판단이다. 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또 그걸 만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수준의 합리적인 메리트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게 뭐 정부가 뭐 좀 지원을 하든 또 아니면은 뭐 GM 쪽의 요구 중에 합리적인 부분을 들어주든 이런 건데 여기서 타협이 안 되면은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정리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아까 그 이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GM의 전략인지 아니면 트럼프의 전략인지 몰라도 이게 정치화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트럼프가 이미 이것을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우리 정부의 부담은 훨씬 커졌습니다. 이제는 GM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말하자면 GM이 어쨌든 계속 남아서 뭔가 그 경제 활동을 당분간이라도 계속하지 않고 이제 정말 짐 싸서 떠나는 식으로 그리고 군산만 아니라 뭐 GM의 다른 공장까지도 뭘 후속적인 조치로 간다고 하는 순간 이게 한미 관계의 파탄으로 얼마든지 해석될 여지가 이제 생겨버리는 겁니다. 자, 그 점에서 우리 정부가 훨씬 더 부담을 크게 안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트럼프의 전략이기도 하고 GM의 전략이기도 하고 역으로 얘기하면 이 문제 또한 예고됐던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또는 정치화시키려고 하는 GM의 의도가 있다면 그거를 정치화시키지 못하도록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정말 마지막 통보까지 받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TF 구성해서 적극 대처하라고 한들 이게 과연 해법이 나오겠는가? 상당한 정도의 출혈을 감수하고 메리트를 말하자면 이른바 특혜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떠나지 못하게 메리트를 제공하는 방식 말고는 과연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대법이 있겠는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면 좋을 텐데 정치와 경제, 외교가 다 하나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답답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조금은 좀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죠. 작년 이방카가 3박 4일 동안 방한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자, 그 탈북 여성들을 뭐 직접 이렇게 만나는 걸로 이렇게 또 주선을 하고 있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말랑말랑한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방카가 오는 게 이제 개막식 때 왔던 김여정과 비교도 되고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메시지를 들고 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얘기 나오는데 탈북자들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젊은 탈북자들을. 젊은 여성 탈북자를 만난다고. 여기에 이미 미국이 북한에서 갖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 문제인식이 담겨 있는 거죠. 또 오늘 그 조선일보에 보면은 미국의 그 DC 코믹스라는 데의 만화에 새로운 슈퍼히어로 캐릭터로 탈북자 안광조라는 이름의 가명의 여기 상에 나오는 그 가상의 이름인 안광조라는 탈북자 아이언맨까지 나올 정도로 아쿠아맨이 나올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탈북자 인권에 대한 심각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는 건데 저는 이방카가 와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o called ally 이
그냥 소위 이른바 동맹이 아니라 진짜 동맹으로 조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지 그런 면에서도 이게 참 중요한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3박 4일, 금요일에서 3박 4일 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여정이 왔을 때 특사 자격이었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뭐 북한으로 초청을 한 그런 아주 문서까지 가지고 왔는데 이방카는 실질적으로 특사 아닙니까? 딸이고 여동생이고 어떤 뭐를 좀 가지고 올까요? 인권 문제만 이렇게 거론을 하고 우리나라를 좀 불편하게 하고만 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트럼프가 무슨 특사 메시지를 보낼 그럴 관계는 아니죠. 아니 뭐 언제든 전화할 수 있는 관계인데. 저는 김여정과 이방카가 언뜻 봐서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김여정은 잘해야 우리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정도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방카는 이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트럼프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바꿔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점에서 전혀 차원이 다른 이 접근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안보 문제, 경제 문제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우리를 정말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자주 받거든요. 정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저렇게까지는 못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우리를 잘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정부도 과연 트럼프를 직접 우리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 또는 트럼프 주위의 측근들, 트럼프한테 영향을 미칠 측근들한테 한국의 어려운 처지를 정말 제대로 설명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냐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방카에게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카는 자기가 와서 보고 싶은 거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방카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정말 우리가 이방카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방카가 한국의 어려운 현실, 그리고 미국한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돌아가면 저는 트럼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성국 박사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방카라고 하는 역할은 아마 김여정의 역할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미국 조야에서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쿠시너, 남편인 쿠시너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었고, 저는 과거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방카와의 어떤 대화 채널을 빨리 현 정부가 구축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늦은 측면이 있었다는 거는 저도 분명히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이방카의 방문, 그다음에 또 탈북 여성들을 방문하는 이런 계획들을 보고 아까 또 통상 마찰,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자체도 역시 자기네들의 정치를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층에 기반을 둔 정치 집단이고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자기 지금 지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나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의 수를 두고 있고, 또 하나는 탈북자, 인권,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화를 만듦으로써 미국 보수층의 어떤 결집, 그다음에 자기의 지지 회복, 이런 것들을 계속 노리고 있고, 그 무대가 이번만큼은 대한민국이다라는 그런 지금 상황들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파악을 하고 이번에 이방카에게 어떤 대하는 거라든지 이방카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분명하게 전하고, 그 이방카라고 하는 역할 자체가 상당한 영향을 아버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좋은 기회로 삼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는데, 자, 그 이방카가 이제 한국 이익을 뭐 대변하기는 힘들겠지만 한국의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가면은 아버지에게도 어떤 뭐 일정 부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다음 이야기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지금 그 감옥에 계신 전 대통령까지 점점 어려운 이 궁지에 몰리는 형국, 그런 언론 보도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사의 칼날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당히 근처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밤새도 이 재산관리인으로인 이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도 구속됐고, 그 전에도 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이 됐죠. 근데 지금 그래서 이게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인 것 같다, 거기에 비자금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다스 소송비를 삼성과 이제는 현대자동차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대납해 준 것 같다. 이 논리 구조가 쭉 완성되면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 소유인 다스의 소송비를
큰 기업에서 받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았다. 이 논리가 완성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다면 결국 평창올림픽 끝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점쳐지긴 합니다. 뭐 이 이야기는 뭐 내일 모레 뭐 좀 깊숙이 하도록 하고요. 단답식으로 좀 지금 언론 보도 내용만 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 구속이 어떻게 불가피합니까? 아니면 구속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구속 여부를 말하기엔 조금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소환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시점의 문제일 뿐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 평창올림픽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아마 검찰에서 1차 소환, 2차 소환을 하지 않을까. 그거의 내용에 따라서 구속 여부는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소환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98%, 99%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 박사님.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둑이 무너져 버렸어요. 김백준 총무기획관, 그다음에 김의중 부속실장의 진술부터 둑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벽에서 내가 요거는 지키겠다. 이런 의리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검찰 가면 다 사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실,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구속을 피할 수도 없고 중형을 피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뭐 내일 모레 시간 되는데 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